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문화부에서 다뤄야 할 보도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분야가 다양해지는 만큼 시청자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목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과 그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에서는 YTN 문화부 보도 살펴봅니다. 네,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방한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YTN 문화부 보도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산업 전반의 소식을 YTN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보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먼저 이제 이른바 MZ세대 사이에 부는 새로운 현상도 다루고 있습니다. 밤양갱 노래가 굉장히 인기죠. 멜로디 또 가사가 머리에서 계속 이렇게 맴도는데요. 이런 이지 리스닝 음악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그런 내용을 분석해서 흥미로웠습니다. 14일 보도입니다. 밤양갱 아딱질 인기, 듣기 편한 음악 대세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최근 강한 비트와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일상적이고 편안한 음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그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지 리스닝 음악이 인기를 끄는 건 보는 음악의 그 퍼포먼스에 지친 대중의 심리가 반영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K-팝의 주 소비층인 Z세대의 심리를 설명한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례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느꼈던 그런 어려움과 또 갈등이 음악에서 위안을 찾는 그런 방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런 정서적 불안과 또 암울한 시대의 작은 행복, 소소한 깨달음을 찾아 듣기 편한 음악을 찾는 그 젊은 세대의 흐름을 잘 전달했다라고 보입니다. 또 14일 보도입니다. 가방에 주렁주렁 고물가의 MZ세대 백꾸미기 열풍이란 제목의 보도입니다.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도요 보면 학생들 가방에 보면 뭐 키링, 인형 이런 거 달고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백꾸미기가 유행인데요. 홍대 부근에서 많은 이들이 작은 인형을 가방에 꾸미고 다니는 등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잘 짚었습니다. 고물가 여파에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제품으로 개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현상은 경기가 불황일 때 저렴하면서도 또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상품이 잘 팔리는 이른바 이제 이런 걸 립스틱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을 보여주며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보도였습니다.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세대 차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는 출판계, 문학계의 소식을 전한 문화부 보도도 많았는데요. 살펴주신 내용 말해주시죠. 이번에는 이제 YTN 보도에서 출판 관련 보도들이 이어져서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황석영 장편 소설이 영국 부커상 후보에 오르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를 다룬 보도입니다. 11일 황석영 철도원 3대 세계 3대 문학상 부커상 최종 후보. 부커상은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수상했던 터라서 참 반가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철도원 3대의 줄거리, 또 부커상의 권위 등을 시청자 눈높이에서 설명해줘서 유익한 그런 보도였습니다. 네, 해당 보도에서는 소설가 황석영의 장편 소설 철도원이 세계 3대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영국 부커상 국제부문 후보에 오른 것을 보도했습니다. 철도원 3대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전후, 현재까지 철도 노동자와 그 가족, 주변 노동자의 삶을 다룬 장편소설입니다. 부커상 후보에 오르기까지 작품을 쓴 황석영 소설가의 역할 외에도 영어로 작품을 옮긴 번역가의 공로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부커상 국제부문 수상작 후보에는 작가뿐만 아니라 번역가도 같이 오르고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면 번역가에도 작가와 동일한 금액의 상금을 줍니다.
번역가의 공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한국에서는 이제 번역의 어떤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북커상 보도에서도 번역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면에서 해당 보도에서는 소라 김 러셀과 영재 조세핀 베라는 두 번역가의 실명은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황 소설가 외에 두 명의 공동 번역가가 후보에 올랐다고 언급을 했고, 이 점은 다른 보도와 차별화가 됐습니다. 또 이제 북커상 최종 후보 황석영 글 재간보다 삶의 이야기에 집중이라는 그 제목의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황석영 작가의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시대가 겪은 경험이 소설이다라는 걸 직접 보여줬다라고 평하면서 한국 근현대사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또 세계 독자들에게 보편성을 얻었다는 평을 받는 그 작가의 소식을 잘 전달했습니다. 또 다음 달 21일 수상작이 발표가 되는데요.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이어서 18일 보도죠. 성인 60%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독서율 최저치 경신 앵커 리포트, 이것도 참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그 2013년 성인 독서 비율이 72.2%였는데 10년 동안 이게 하락해서 지난해 43%에 불과했다라고 하죠. 종이책으로 이걸 이제 좁혀보면은요, 10명 가운데 3명만 1년간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건데요. 종이책은 줄고 있지만 전자책은 작게나마 늘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네, 보도에서 주목한 것 중 하나는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과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독서율의 격차였는데요. 무려 5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별 독서율의 차이가 이제 큰 것처럼 책을 읽지 않는 거는 단순히 책을 안 읽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어떤 환경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이용 같은 경우도 이제 책을 멀리하게 되는 중요 이유 중 하나지만은 스마트폰만 탓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언론을 비롯해서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 책 읽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좋은 책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일상적으로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YTN에서도 그러니까 단순히 책을 안 읽는다, 적게 읽는다라고 이제 현상말을 다룰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을 만들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민들이 책을 읽고 이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또 이제 13일 보도 해외에서 날개단 K문학 10년간 번역 요청 20배 급증이란 제목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국내 문학 작품이 다수 소개가 됐습니다. 채식주의자, 또 저주토끼, 철도원 3대, 알로아 나의 엄마들과 같은 그 각각의 작품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보도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해외 관심은 정부 주도의 지원이 아니라 해외 수요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려서 우리 작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작품에 대한 그 해외에 변화된 관심이 국내 독자들에게 이어질 수 있게 소개해서 시청자들에게도 좋은 그런 추천 정보가 됐다라고 평가됩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그 유능한 번역과 발굴과 또 창작 의욕을 높일 지원책, 또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출판협회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 노력할 부분들, 그리고 책 읽는 분위기 조성과 독서 저변을 넓히는 일이 필요함을 제시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도는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 문학이 K 문학이라고 이렇게 주목을 받는 사실에서 언급할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문학을 뒷받침하는 국내의 토양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관련한 현안을 짚어준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도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문학의 토대는 독자라는 점에서 책 읽는 분위기 조성 등 독서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제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적, 산업적 측면에서 해외의 주목은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만 만족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일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우리나라 작품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문학계, 출판계 등의 여러 소식들이 좀 많이 다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YTN 문화부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1995년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한류를 4단계로 나눠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4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1기를 태동기라고 보면 지금 4기는 지역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K 콘텐츠가 이제 열풍을 부는 시기, 분야별로 봐도 K-팝에서 시작해서 드라마, 영화, 이제 문화까지 영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번역 요청이 거의 뭐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이제 급증하는 그런 추세만 봐도 우리의 그 문학이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K 컬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시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이나 드라마와 달리 이 문학 분야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생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토양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정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YTN에서도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우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조성한다든가 또는 독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좀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관련해서 정부가 어떻게 도와주고 이것을 산업화하는 것이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전해주는 것이 언론으로서 YTN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K 열풍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정부 지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의미로서 이 문화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문화부만의 강점을 살린 보도들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일도 참 그 문화부 보도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세월호 보도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관련된 소식을 또 전합니다. 13일 보도였는데요. 10번째 맞은 노을한 봄, 예술로 애도하는 세월호 참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304인의 넋을 기리고 참사의 아픔을 위로하는 그런 특별 추모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하고요. 또 이제 작품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조각가와 화가가 담은 그 의미와 마음을 직접 밝혔고요. 또 미술관장이 전시 기획 취지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15일 보도입니다. 독립만세 외침 깃든 제암리 화성 독립운동기념관 개관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화성의 독립운동기념관 개관 소식을 전했는데요. 특히 이제 화성 제암리 마을 산에서 일본의 집단 학살 등을 시각적으로 잘 짚어서 생생한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사안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화부의 역할이 정말 중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YTN이 24시간 뉴스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뉴스가 매우 적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YTN이 이제 개편을 맞아서 중요한 실험 하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YTN이 처음에 1995년 개국했을 때는 매일 문화뉴스, 문화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뉴스를 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더 문화뉴스의 갈증을 느꼈던 시청자들한테 큰 호응을 얻었었는데요. 이번에 그 문화뉴스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매일 뉴스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하루 2차례 문화 인사이드라는 문화 뉴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문화적인 그 갈증을 다 해소해 준다는 목표를 가지고 뭐 공연, 예술, 미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K-팝 게임 뉴스까지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생산자인 문화예술계, 그다음에 문화 뉴스의 갈증을 느끼는 시청자들의 소통 창구를 우리 YTN이 좀 맡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개편 뒤에도 지속적인 이 문화 뉴스를 만들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YTN 문화부 보도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박사님부터 아쉬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요 몇 년간 생명체를 가진 동물을 전시하고 대상화하면서 그것을 보고 약간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윤리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동물을 장난감처럼 이용하고 폐기하는 동물 체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말맞아 어린이 행사 북적,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보도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해당 기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어린이 박람회 소식으로 다양한 체험과 놀거리를 소개해서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이제 정보가 될 만한 좋은 기사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요. 근데 어린이 관련 이제 행사를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을 매개로 한 체험이나 구경,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기사 같은 경우에도 행사 풍경을 전하면서 조랑말 먹이주기, 말타기 행사를 영상과 행사 내용으로 소개를 했는데 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린이 박람회 조랑말 체험 같은 경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시끄러운 실내에서 관리자가 말 바로 옆에서 줄을 쥐고 있는 조랑말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틀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먹이주기 행사와 관련해서 먹이 같은 경우는 동물이 배고플 때 먹고 싶을 때 먹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사람의 그런 의도에 따라서 이제 음식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동물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과 체험 행사들이 있음에도 조랑말을 먹이 주고 사진도 찍는 것은 물론 승마 체험도 해볼 수 있다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처럼 소개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다 세심한 접근으로 제작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차별화된 형식을 좀 주문하고 싶은데요.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문화는 우리 일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문화 콘텐츠가 중요해진 시대지만 문화 보도는 여전히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 보도를 더욱 다양하게 차별화된 형식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지난 13일 보도입니다. 재즈 인생 30년 나윤선 목소리로 기억되고 싶어요. 이 보도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씨의 데뷔 30주년을 맞아서 김정아 기자가 나윤선 씨를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야외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또 중간에 다양한 자료 화면이 풍성했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그런 일반적인 인터뷰 형식이 아닌 야외 인터뷰 장면과 또 나윤선 씨의 답변, 기자의 나레이션이 곁들어진 그리고 이제 나윤선 씨의 즉석 그 연주도 볼거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나윤선 씨의 목소리와 김정아 기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어울려서 참 듣기 좋은 보도였는데요. 그 문화 뉴스가 생긴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대를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김정화 기자의 리포트 저도 직접 봤는데요. 상당히 형식이 새로워서 좀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네, 먼저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문화 중요 시대에 차별화된 형식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가 분화될수록 문화적인 현상을 전문적인 관점에 입각해 차별화된 형식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부 기자의 전문화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YTN 문화보도가 다양한 형식과 또 차별화된 내용으로 더 전문적인 문화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선민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책 읽는 환경 조성, 언론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기초 어휘력 부족 문제와 스마트폰 과이용으로 집중이 어려운 상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상당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 수준의 내용과 체계를 가진 긴 글인 책 읽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책과 출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책 읽기 보도 캠페인을 제안드립니다. 네, 오늘도 풍성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